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우선 그 사람 속마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 3 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통제를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일단 이 은둔자 카드를 보면은 자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누군가와 상의를 하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컵 9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나 괜찮아 보여. 나 엄청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활을 되게 잘 유지하려고 하고 무언가 내가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나간 연인이나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통제하고 '나 잘 지내. 나 괜찮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 지내.' 이렇게 스스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지금은 잘 누르고 잘 다스리고 보여지는 모습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SNS에도 본인이 되게 잘 지내는 모습을 올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지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잘 지내고 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에도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그럼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괜찮아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잘 보이고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너 없어도 괜찮거든."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카드들을 보면 펜타클 라인과 여사제 그리고 펜타클 10이 들어와 있어요. 이 동전 카드는 안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안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연락 오는 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생활, 나의 일상을 즐기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는 되게 일상을 잘 즐기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펜타클 라인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되게 평온하고 무언가 경제적으로도 자리 잡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혼자서도 잘 지낸다.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우아한 생활을 즐기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의 빈 공간이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마음속으로는 이 여사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지한 생각이죠. 내 감이 따르는, 내 마음이 따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나의 직관적인 감정적인 부분을 따라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카드에 보이듯이 '나는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어.
평온해.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상에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동전 구와 여사제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런 와중에도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재회했을 때 정말 단단하고 올바른 관계, 즉 이 동전 10이 말하는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속으로 숨기고 상대방에게 표현을 안 하려고 하고 겉으로 잘 지내 보이려고 하고 마음은 있지만 티를 안 내려고 본인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반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정적이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다만 잘 지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왔을 때나 내가 다가갔을 때 이 관계를 정말 안정적으로 끝까지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을 이 스트렝스처럼 계속 억누르면서 방어하는 데 쓰고 있어요. '내 마음을 드러내면 안 돼. 나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져야 돼.' 이렇게 방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관찰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은둔자와 그리고 여사제 그리고 스트렝스의 그 구조로 봤을 때 두 분 다 지금 자존심 싸움이 엄청나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분 다 표정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차가워 보이지만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진지하죠.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은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비중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카드의 배치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렇게 방어적이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깊은 속마음에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연락이 안 오고 이런 답답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깊은 속마음의 흐름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왕제도 나오고 이 소드십도 나오고 컵 5도 나오고 그리고 바보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감정이 등락이 되게 심해요.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 보이거든요. 일단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래요. 속마음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여왕제예요. 아름답고 풍요롭고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애로운 아름다운 여성, 사랑을 주는 여성,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연애의 감정에서 느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본인을 잘 품어 주고 사랑해 주고 감싸 주고 많은 걸 나에게 베풀어 주고 사랑을 주었던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움도 더 클 수가 있고 보고 싶은 마음도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바보처럼 '에라 모르겠다. 앞뒤 재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연락해 볼까? 다가가 볼까?' 이런 마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다가가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이 펜타클 10은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나왔지만은 '이 사람하고 내가 진지하게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을까? 정말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다가가고 싶지만 이런 무거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보면은 바로 러버스가 나와요.
이 러버스란 거는 지금 그 사람이 왜 다가오고 있지 못하는지 갈등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이 아래에 세 줄의 카드거든요. 이 카드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선택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전처럼 허물없이 가깝게 아무런 내가 마음에 부담 없이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컵5처럼 과거에 대해서 나의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싸웠던 과거의 이유들, 반복됐던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에 대한 후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나빴던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컵 두 개처럼 좋았던 기억도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후회와 잘못했던 부분만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는데 계속 망설이게 되고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소드 10 이에요. 이 소드 10은 이별의 상처, 감정의 아픔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이별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그만큼 아프고 힘든데 이걸 아직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과 아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시 다가올, 그리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왕제처럼 마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큰 만큼 다시 다가갔을 때 감당해야 할 상처도 이렇게 클 수 있을까 봐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드십의 상처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다가오기에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만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아직 이렇게 큰데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렸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을 때 어떻게 이 흐름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락을 기다렸을 때와 먼저 다가갔을 때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의 차이는 없어요. 둘 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중간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죠. 처음에 이 소드삼, 감정에 무언가 소용돌이가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는 펜타클 라인이 보여요. 이 동전 9는 내가 나의 중심을 잡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지키는 상황에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흐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내가 기다렸던 것보다는 먼저 다가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카드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내가 기다렸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자존심을 세우고 방어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여왕제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커다란 그림자로 아직은 마음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드십의 아픔을 이기고 이렇게 컵 기사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는 진정이 되고 여러분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다가올 거죠. 요번엔 쪼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렇게 다가오고도 마음을 표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박혀 있던 그 소드십의 칼들이 아직 완전히 뽑히지 않은 칼 3 개가 이렇게 남아서 다시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때 왜 그랬니?" 이러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이 아마 서로에 대한 그동안 서로 말하지 않고 묵혀뒀던 감정이 한 번쯤은 폭발하고 해소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텐 펜타클이 떴어요. 이거는 이 시기가 지나면 두 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계, 단단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여기서 한번 해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의 가슴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 단단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은 아직은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당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주저주저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반응을 정말 빨리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마음속에 여러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연락을 하고 다가와 줬어. 그러면 나는 숨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했는데 그 감정이 순간 폭발해 버리는 거죠. 남아있는 집착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두 분 사이가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자기 감정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가온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나쁜,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나 나쁜 패턴들이 다시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왔으니까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처럼 똑같이 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조금 더 가볍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놓칠까 봐, 또다시 이별을 겪을까 봐 집착하게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지만 지금 펜타클 9 뒤에 나오는 이 펜타클 9 카드로 봤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잘 잡고 나는 지켜가면서 관계를 진행해 갈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결국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관계의 흐름이 먼저 기다렸을 때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속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컵 기사는 천천히 다가오는 반면 이 데빌은 마음을 여는 순간 바로 확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 사람이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끌어내서 이 두 분의 관계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다질 수는 있지만 오는 과정에서 이 소드 3의 아픔도 견뎌야 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그 시간도 짧지 않을 거예요. 길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 먼저 다가간다면은 두 분이 이 대비를 강력한 에너지로 더 빨리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잡는 거죠. 내가 중심을 잡고 이 관계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평화를 쟁취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갖느냐, 그 사람이 갖느냐의 차이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번 분들의 리딩을 마칠게요. 지금 그 사람은 제일 처음에 보였던 은둔자처럼 자기만의 공간에 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만 표현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숨기려고 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숨으면 숨을수록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고, 그리운 만큼 그 감정의 크기만큼 아픔의 감정도 크게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 사람이 다가오는 속도나 이 관계가 시작되는 속도, 발전의 속도,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시작했을 때 누가 더 주도권을 잡고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그 사람의 아픈 감정과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쁜 기억들을 한 번쯤은 마주해야 되지만 그 과정이 모두 지난 뒤에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갈지, 아니면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려서 더 빠르게 안정적인 관계로
그런 관계로 자리를 잡으실지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은 이 펜타클 라인이 계속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잘 계시고 멋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누구와든 이렇게 완드사처럼 행복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가오는 것을 선택할지 이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하실 행복을 누리실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분들의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복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속마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사람의 속마음을 봤을 때 이제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동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언가 그 사람이 결심을 굳혔거나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카드로만 봐도 되게 생기 있고 움직임이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아니면 어떠한 행동들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자 가장 먼저 나온 카드는 이 심판 카드입니다. 심판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재회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는 카드죠.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일을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잊고 있던 좋았던 감정이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이나 이런 게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에 대한 기억도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완드 여왕처럼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고 강렬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기억에 잊혀지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워낙 강렬하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아 그 사람은 그렇게 활기 넘치고 에너지가 강력한 사람이었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지금도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이 페이지 완드가 나온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알고 싶고 궁금해지고 이제 마음도 확인하고 결정도 내렸겠다. 무언가 지금 그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SNS나 카카오톡 같은 프로필 사진을 계속 확인해 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에 차단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차단을 풀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여러분의 흔적을 찾아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좋은 기억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는 카드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은 이 그 사람처럼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심란함과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내 마음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상태가 아니실까 그렇게 보여져요. 자 이제 컵 7을 봤을 때는 처음에 이별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보여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을지, 나를 생각은 하고 있을지,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 중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런 나만의 생각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래, 어차피 끝난 건 끝난 거야. 이별은 받아들여야지.'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으셨다. 내려놨다. 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중심이 자리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가벼운 마음이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자기의 마음속에 대한 신념이나 규칙 이런 게 어느 정도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분이 다가와도 내가 내 마음속에 이 교황 같은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열정이 마음속에 불타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은 반대로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냉정해지지 않았을까. 두 분의 상반된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흐름은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온도차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연애를 바라보는 아니면은 뭐 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은 이렇게 불꽃을 다시 이 관계에 대한 관심이나 불꽃을 살려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불꽃이 다 꺼졌어요. 다시 타오를 불씨가 없어요. 이 데스로 끝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견고한 나만의 생각의 성을 이미 지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완드 페이지의 마음으로 다가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쪼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면은 이제는 가벼운 마음보다는 쪼끔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진지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지금 그 사람 속마음과 여러분 속마음으로 보여지는 관계적인 차이는 이렇고 지금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지금 보여지는 속마음은 이렇지만 더 숨기고 있는 마음속 깊은 속마음과 왜 지금 이렇게 멀어진 사이가 유지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가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위에 세 줄이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이고 아래에 있는 세 줄이 그 사람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마음속 갈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처음에 나온 이 컵 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상황, 겉보기에는 만족해 보이는 상황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 보이고 아주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옆에 있는 펜타클 에이스로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 마음은 남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엿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서 보는 이 완드위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계획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 이 컵 9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고 잘 지내 보여요. 그렇지만 컵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 컵 하나가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 그리움에 대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다 보니까 이 하나의 자리를 본인이 스스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마음속에서 이 펜타클 에이스로 현실적으로 어떤가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비워진 뭔가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느껴지는 이 허전함을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써 그 허전한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다시 현실적인 관계, 어떤 뭐 연인이나 친구나 어떤 관계이든 현실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면 좋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관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계획까지도 한번 세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깊은 속마음에서는 여러분들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싹트고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이지만 주저주저하고 질질 끌고 있는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세 줄에 있다고 했잖아요. 첫 카드로 나온 게 동전 3 이에요. 동전 3은 일단 다가가려면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조율할 것도 많아 보이고 뭔가 생각할 것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대화를 건넸을 때 무언가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쉽사리 받아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컵 사의 카드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고민이 펜타클 3 같은 고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보니까 스스로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좋은데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다 귀찮아.' 이런 마음. 물론 그 사람한테 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이런 머리 복잡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이걸 바로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귀찮고 무기력하고 '아 지금 당장은 그냥 지금도 잘 지내니까 좀 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볼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옆에 나오는 이 펜타클 기사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 내가 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겠어. 일단은 내가 쪼끔씩이라도 무언가 마음을 먹고 방향을 잡고 움직여 봐야지 뭔가 그래도 결론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고 쪼끔씩이라도 천천히라도 내가 확인되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확인되는 사실에 의지해서라도 쪼끔씩 움직여 보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뭔가 계획 세우고 다가올 것 같다가도 머뭇머뭇거리고 뭔가 움직일 것 같다가도 또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너무 신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느려?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올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펜타클이 3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펜타클 3 개가 나온 걸로 봤을 때 현실적인 부분에 되게 민감하고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고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오는 속도는 매우 느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움직여서 다가갔을 때 이 관계가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움직인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올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가올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속도가 느릴 뿐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답답함에 못 이겨서 내가 먼저 다가갈 것인가, 이랬을 때 그 흐름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은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렸을 때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아랫줄은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을 때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렸을 때 그 사람은 일단은 좀 처음에는 방어적일 건데 이 방어를 허물고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 다가가는 시점은 일단은 좀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는 건 아니고 많이 다독여 주고 많이 기다려 주면서 좋은 말로 타일러도 가면서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이 관계가 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세울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기다렸을 때와 연락을 먼저 했을 때 두 개 모두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러분들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일단은 자, 처음으로 기다렸을 때,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렸을 때 완드 3이 보여요. 그 사람은 연락은 없지만 이제 어떻게, 저 사람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저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소식이 나한테 들려올 거예요. 제가 요새 너에 대해서 무언가 알아보고 있다더라. 뭔가 생각하고 있다더라. 이런 일들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근데 다가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세븐 완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내가 연락을 하기에는 바쁜 일들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서 "왜 연락을 해? 다시 재회를 왜 하는 거야?" 하는 이유를 계속 물어서 주변 분들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니까 '나는 내가 내 생각을 믿고 확고하게 밀어붙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온다는 거죠. 결국에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 추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억이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연결이 되어도 그때처럼 다시 좋게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제자리에서 기다려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과거의 추억에, 아름다운 추억에 기대어서 주변의 모든 상황적인 부분과 반대가 있더라도 그거를 뿌리치고 결국에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려는 이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갔을 때 처음에 그 사람은 모든 게 신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든지 확신이 들었을 때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갔을 때 급작스러운 접근에 본인이 일단은 좀 경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다독다독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먼저 다가온 이유,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거나, 이런 거가 필요한 거죠. 즉 그 사람을 강제로 "내 마음은 이러니까 넌 내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을 설명해 주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수긍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두 사람이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빠르게 가까워질 걸로 보여요. 이 완드 8의 에너지는 움직임의 에너지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엄청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빠르게 가까워진다고 두 분이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앞세워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힘의 스트렝스의 시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차분하게 두 분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한 신뢰로 인해서 빠르게 가까워진 거지 그냥 무턱대고 가까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 연애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그런 좀 체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무언가 연애할 때 우리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고 전에 이랬었
있었으니까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서로 둘만의 규칙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규칙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먼저 하든 기다리든 그 사람의 생각 속이나 이 관계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네요. 이 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이 여러분이 기다렸을 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존심의 벽을 깨고 이렇게 컵6의 추억의 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재회로 보여지고요. 먼저 다가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부드럽게 제압해서 "그래. 내 마음은 이러니까 내 마음을 들어.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커다란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해가 되진 않을 거야.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게." 이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상대방이 머뭇머뭇거리는 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끌어올려서 재회를 하게 되거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황제처럼 단단하게 부서지지 않는 결속력을 갖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번 분들 리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커다란 씨앗, 펜타클 에이스라는 현실적으로 무언가 이루고 싶은, 현실적으로 무언가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심을 타이밍만 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표현을 할까? 언제 다가갈까? 언제쯤 돼야 이게 안전하고 내가 마음이 다치지 않고 괜찮을까?' 이런 부분을 제기만 하고 있는 거죠. 겁이 많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신중한 면도 있지만 겁이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고 좀 더 차분하게 기다려 주신다면은 '그 사람이 다가오지 않을까. 천천히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니면은 뭐 직접 내가 가서 끌어와도 돼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강제적이기보다는 부드럽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끌어당기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관계에서 우위권은 여러분이 가진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자, 따뜻한 추억 속에서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실지 아니면 직접 채찍을 들어서 "빨리 다가와." 하고 이 관계에 황제로 군림하실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복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속마음부터 알아볼게요. 3번 분들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지금 카드만 봤을 때는 소드가 3 장이 나왔어요. 자, 이 소드 8과 소드 2를 봤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생각이 너무 많고 그 생각의 울타리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너무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세 번째 카드에서 소드 6이 나왔어요. 또 이제는 조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벗어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 나온 카드 소드 8을 봤을 때 그 사람 지금 자기만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부정적인 생각만 한가득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사람과 재회가 가능할까.'라는 가능성보다는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쪼끔만 생각을 바꾸면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봐서는 소드라는 이 칼은 '생각이 많다. 생각이 좀 과열돼 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생각의 감옥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너무 공포에 질려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다음 이 소드 E는요.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서로 팽팽하게 접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돼와 안 돼. 그 사이에서 어떤 것 하나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웠던 관계, 전에 있던 그 나쁜 일들에 대한 추억을 끊어내고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누군가 말을 걸고 조언을 해 주고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가 않아. 아직 나도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드 6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이 많고 결정을 잘 못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는 그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여전히 이 소드라는 생각과 상처는 끌어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잊거나 다 떠나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끌어안고는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깨닫고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내가 쪼끔씩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하고 움직이면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이 소드 6 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 카드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 사람은 지금 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괴로워만 하고 있다가 이제야 겨우 조금씩 이 부정적이고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봤을 때 왜 그 사람의 속마음의 에너지하고는 완전히 상반이 되는데요. 지금 완드 육과 여왕제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잘 지내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면서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상황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무엇에 감정이 휩쓸리거나 쏠리지 않고 나만의 규칙 속에서 아마 좀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뭔가 성공하고 안정적이고 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일단은 완드 6 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성취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 저 사람 되게 잘 지낸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괜찮다. 뭔가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지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황제가 나오는 거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주변 사람들이 좀 많고 그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봐 주고 있다 보니까 나도 내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신 거죠. 내가 뭐 하나 부족하지 않다 보니 마음이 다급해진다거나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닌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내가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이제는 '아,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를 되게 좀 저울질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과거에 보여줬던 그만큼 딱 고만큼만 내가 자리를 내어 줄 거야. 그 이상의 마음은 주지 않고 자리도 내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냉철한 판단력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봤을 때는 굳이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잘 지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가온다면은 나는 나의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자리를 내어 줄지 그렇게 결정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자기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의 감옥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은 아마 이 관계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노력할 만큼 다 했고 그리고 내가 줄 만큼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도 얻고 그 결과 속에서 좀 더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지내시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젠 감정적으로 어떤 끌려가기보다는 내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가 다가온다고 해도 내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자리 잡고 이제는 나의 중심이 잡혀 있어. 그러니 다가오더라도 너가 정말 생각을 잘하고 결정을 잘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모습이나 좋은 모습 아니면은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일단 그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조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나아지지 않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보면 이전에 여러분의 속마음에 나왔던 카드가 그대로 나와지고 있어요. 완드유, 정의, 그리고 여왕제 대신에 황제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성격이 냉정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뭔가 이제 그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거면 이거야. 아니면 아니야.' 이런 기준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설픈 마음으로 다가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사람으로선 존경을 하지만 내가 왠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라는 패배감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황제 카드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위치는 이 황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거의 군림하는 왕이죠. 그리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되게 내 마음속의 권위자 이런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이 사람하고 이별을 했다면 그 이별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나 이런 게 너무 확고하고 완고해서 '더 이상 다가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주는 중압감이나 위압감이 이 사람한테는 너무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정의 카드로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은 거는 그동안 내 행동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맞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니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로 보여져요.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펜타클 1 호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가가고는 싶어요. 다가가고는 싶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황제 같은 사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은 그 사람한테 너무 모자라 보이는데 내가 다가가는 게 맞을지,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차이의 괴리감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가가고는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 소드 페이지처럼 궁금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은 해서 아마 흔적은 안 남기고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뭐 사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프로필 이런 걸 확인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염탐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염탐을 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아직은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다가가고 싶기는 한데, 내 현실적인 부분, '내가 그 사람한테 맞을까? 현실적으로 난 지금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다가가도 될까?' 이거에 대한 계속 갈등과 고민 때문에 내 마음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온 것처럼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모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점점 본인을 부정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우러러 보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연락을 기다렸을 때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그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의 흐름이 3번 분들 리딩의 가장 반전의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위에가 기다렸을 때, 밑에가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기다렸을 때는 러버스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는 타워와 컵 4가 나왔죠. 이거는 관계가 결국에는 먼저 다가갔을 때 그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카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내가 기다렸을 때는 투 오브 완즈가 떠요. 완즈 2 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나 해 보게 돼요. '그래, 한번 내가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가 보자. 내가 그래도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니잖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내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을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아직 내 마음이 너무 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소드 6 처럼 천천히 천천히 다가올 것 같아요.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이 관계, 딱딱하고 굳어있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분은 결국 이 러버스처럼 서로 다시 좋은 마음, 사랑의 에너지가 피어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가 좋아지면서 좋은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타워가 나왔다는 건요,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기대했던 반응 외에 정말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전에 알던 그 사람으로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하신 여러분도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사람도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그리고 감정이 너무 커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소드 7이 나왔어요. 소드 7이 말하는 건요. 그 사람이 내 본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여러분을 대하기보다는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태도, 방어적인 태도 이런 거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당장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머리를 쓰고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말을 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내가 그래도 먼저 다가갔는데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이러고 뭔가 내가 먼저 연락한 거에 대한 후회와 이런 감정들이 몰려올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연락이 오다 보니까 당혹감 속에 나오는 좀 반사적인 행동일 수 있고 여러분은 그래도 '아 내가 한번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보이니 오히려 더 '내가 괜히 다가갔나? 그냥 내가 괜히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내가 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컵 4로 마무리가 돼요. 컵 4라는 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어떠한 결과도 보여지지 않는 허무한 상태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 시큰둥한 반응이라든가 오히려 거절하는 반응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다가가는 나의 마음이 거절당한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은 기다린다면은 그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좋게 이어지는 사랑을 이루거나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으나 먼저 다가간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충격을 주게 되어서 오히려 이 관계를 허무하게 끝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는요. 지금은 아까 나왔던 여러분의 자리, 여왕제의 자리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여유를 가지고 내 일상생활을 즐기시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어떠한 흐름을 선택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3번 분들은 그리고 그 사람이 없더라도 이미 완벽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빛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내뿜는 빛이 너무 빛나다 보니까 눈이 부셔서 다가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어둠 속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빛을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빛을 내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복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그 사람의 속마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카드의 흐름으로 보아서 현재 이별이나 아니면은 좀 떨어져 있는 관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자, 완드사 카드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완드사로는 겉보기에는 아직은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 잘 유지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 펜타클 기사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여전히 겉으로 티를 안 내면서
옆에서 묵묵하게 "나는 괜찮아.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이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타워로 인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억지로 유지하고 있던 이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속마음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사람 아직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워 같은 갑작스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잘 지내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나는 이 사람 옆에서 있을 때가 제일 안정적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떠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쪼끔 고집스러울 정도로 되게 "나 괜찮아.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우리는 큰 탈 없이 이대로 잘 진행이 돼 갈 거야." 이러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듯이 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아니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되고 다시 괜찮아질 거야."라고 묵묵히 자기가 할 거, 자기가 할 일이나 뭐 아니면은 꾸준하게 어떤 행동을 보이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걸 계속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깨지 않고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타워 카드가 이 모든 흐름, 이 그 사람이 노력하려고 유지하려고 했던 이 모든 관계에 대한 흐름을 다 깨부셔 놓습니다. 한 번은 이 관계가 뒤집히는 어떻게든 흔들리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묵묵하게 '나는 이 관계를 지킬 거야. 내가 이 관계를 흔들지 않고 잘 유지하면은 이 관계는 끝나지 않고 이대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유지될 수 있어.' 이 마음이 한 번쯤은 흔들리는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관계가 이 사람이 보기에는 더 이상 이대로는 뭔가 안 되겠다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두 분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렇게 완드사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안정적이어 보이고 그 사람도 이런 좋은 평안한 관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 관계를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무언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관계를 이제는 그만 유지해야 되나? 여기가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가 지금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방향성은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 안정 속에서 계속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평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아 이제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희망을 찾았어.'라는 그런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이 관계를 여기까지 그냥 끝내야 되는 건가? 이만 우리는 진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데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아 나 그 사람하고 좀 더 이제 나은 관계 아니면 뭐 결혼까지도 좀 더 안정적인 관계 마음으로서 뭔가 신뢰를 하고 좀 더 되게 믿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그 관점의 차이나 시작점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이제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겉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는데 내 마음은 보여지는 게 딱히 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안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마음만 가지고 이 사람과 만날 건가? 내가 보기에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그 와중에도 그냥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쪼끔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었다면은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마음이 다시 싹 텄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노력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고민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하고 안정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기운을 그 사람이 느껴서 지금 이 타워까지 오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감정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많이 생기고 좀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까? 여기까지인가?' 싶은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정말 깊은 마음속 마음과 이렇게 타워가 나타날 정도로 갈등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로 보여지는 게 이 동전 5 카드로 봤을 때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잘 지내는 듯 보이고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는 좀 외로움, 심적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같이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외롭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심적으로 좀 많이 혼자서 고통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 보여요. 근데 그다음엔 이 전차 카드가 보여요. 근데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쪼끔 더 표현을 하고 다가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표현을 하고 다가가면은 '저 사람이 나의 이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지금 이 외롭고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전차 카드처럼 힘을 내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힘을 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일단 완드 킹으로 봤을 때 소유욕과 열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을 좀 배려해 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되게 그 욕망, 의지도 강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망설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계속 만나야 되나? 그만 만나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단은 그 움직임을 지금 멈추고 있는 이유, 전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자꾸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달, 불안함 때문이에요.
'내가 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맞는 걸까?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걸 좋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좋았던 때처럼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무언가 내가 이 현 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힘을 내 보려고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 자꾸 한 발 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머뭇거리고 행동이 멈춰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좀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렇지만 이 완드 에이스처럼 새로운 기회, 다시 한번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기회의 불씨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회의 불씨가 내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강력하게 나아가다 보면은 '나로 인해서 이 불씨가 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도 같이 딸려오는 거죠.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내 욕심만 내 마음대로만 끌고 가다가 이 그나마 생긴 불씨가 꺼질까 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힘이 나와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내 의지대로 내 에너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 관계를 밀어붙이다가는 오히려 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좀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해서 이 사람도 나에게 공감을 하고 나에게 마음을 줄 수 있을 때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외로움, 감정적 결핍을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로든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게 너무 과해서 이 관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 봐 또 이 관계를 나쁘게 만들까 봐 불안한 마음에 이제는 쪼끔 더 천천히 내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 사람도 다가올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천천히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의 행동이 늦어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 속마음은 지금 거의 터지기 직전의 용광로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관계를 잘 이끌어 가려고 지금의 상황을 잘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교차하다 보니까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지금 몸 안에 시한폭탄을 하나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 속마음 카드에서 타워가 나왔던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 가지의 양가 감정들이 교차하다 보니 이 마음이 하루에도 표현은 안 하지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욕이 막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티를 안 내고 억지로 누르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정이 튀어나올까 봐 본인 스스로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지금 쪼끔 상황이 좋아지고 이 사람과에 대해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제는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람을 기다렸을 때와 아니면 '나도 이제 이 사람과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갔을 때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윗줄은 내가 기다렸을 때의 흐름, 아랫줄은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봤을 때 그 4번 분들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이 리딩의 핵심일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상대방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느라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불쑥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 그 사람은 그것을 기회가 아닌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반면에 가만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 준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기다림을 선택한다면 완드 여왕 카드가 나와 있어요. 완드 여왕 카드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대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일상의 생기를 되찾고 활발하게 활동도 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도 다시 피어나는 여러분을 보며 마음에 설렘도 생기고 다시 가능성도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 감정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든 조절하고 억제하고 잘해보려고 하느라고 힘들기는 한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꾸 끌리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고 좋아하는 감정도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전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마음이 엇갈리는 순간이 와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는 시간도 있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무겁게 깊게 생기는 마음, 깊게 생각해 보고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다시 만남이 연결되었을 때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을 때는 아마 가벼운 사이가 아니라 진지한 사이,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사이, 여러분들이 그 꿈꿨던 좀 더 안정적이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 결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 아래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일단 세븐 오브 컵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이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생각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도 되게 복잡한데 그렇게 덥석 손을 내미는 거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기에는 내 마음속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의심도 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내미는 손이 저 마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나를 한번 떠 보는 걸까? 진심으로 다가오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온갖 생각과 아니면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보던가 부정적인 쪽으로 보던가 이런 환상 속에 잡혀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소드 팔처럼 스스로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가지고 오랜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나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막막해. 답답해.' 하고 좀 무언가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좋은 뜻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이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하면서 오히려 억울한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의 끝에서 결국에는 완드 10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거나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 또는 되게 힘든 숙제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그냥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가온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이 관계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은 먼저 다가간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보다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괜히 먼저 손 내밀었다가
좀 지쳐버리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 사람의 대답에 또 안 좋은 쪽으로 답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또 지치고 심적으로 많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정리해 보자면, 연락을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매력이 다시 꽃피고, 그 매력이 꽃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목을 다시 한번 끌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감정이 생기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많아지게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를 좋게 풀어가기보다는 서로 좀 답답한 관계, 숨막히는 관계, 서로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 대한 부담이나 짐이나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시간을 주는 게 가장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분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컵 10의 행복을 이미 누릴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시니까요. 그 사람이 그 행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성숙해져서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그 따뜻한 복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